여러분 반갑습니다. 고3 독서 과학기술 1번 오로라의 원리에 대한 개념 이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은 오로라 현상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 글에 있는 정보는 오로라가 빛을 내는 원리 그리고 오로라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것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빛의 파장의 관계, 들뜬 상태, 준안정 상태, 바닥 상태 이런 기초적인 과학 개념들이 제시가 됐고 만약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훨씬 이 글을 쉽게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2학년 때 배웠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지문에 나와 있는 개념 중심으로 이해를 했으면 다른 부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 문항에서 브라운관하고 오로라를 비교한 문항이 하나 있었죠. 그 주요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태양풍 그리고 태양 흑점과 관련된 내용이나 지구의 베넬랜드 같은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 융합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문이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태양풍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태양풍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플라스마 입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플라스마의 개념도 지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기체 상태의 물질에 계속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려주면 이온 핵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진 그 입자의 집합체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세 가지 형태, 고체, 기체, 액체하고 더불어서 제4의 물질 상태가 만들어진다고도 지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 태양으로부터 100만 톤의 물질이 매 초마다 지구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고 지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단에 제시되어 있는 플레어를 사진으로 나타낸 것이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 사진인데요. 플레어는 지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태양 표면 위에 거대한 폭발 현상을 플레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어가 발생할 때 그 방출된 플라스마 입자가 하루나 이틀 뒤에 지구에 도달한다고도 했고 자기 폭풍과 오로라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어라는 폭발 현상이 있을 때 대량으로 방출되는 이런 모양을 태양풍이라고 한다고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단 중간까지 태양풍의 발생 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단 후반부에 나오는 서브스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나사에서 올려놓은 그림을 선생님이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건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화살표들이 태양풍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기장과 만나는 장면을 나타낸 겁니다. 이 문단 중반부터는 지금 이 그림을 참고로 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 문단 중반부에 나와 있는 지구에 도달한 태양풍이 대부분 지구 자기장 밖으로 흩어지지만 일부가 지구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력선 따라 움직인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 꼬리 부분에서 서브스톰이라 불리는 자기 폭풍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지구 자기장의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것을 서브스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 문단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가속된 태양풍 중 일부가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꼬리 부분에서 가속된 그 태양풍의 일부가 지구 자기력선을 따라서 이렇게 다시 거꾸로 지구의 양 자기 극으로 쏟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구에서 본 오로라의 모습입니다. 아까 방금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오로라의 사진인데 아까 방금 앞에 있던 사진에서 본 것처럼 지구의 양 자기 극으로 쏟아져 들어온
그 태양풍의 일부들이죠. 그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자, 우리의 눈에는 이렇게 오로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옆으로 평면처럼 보이지만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양쪽 극에 왕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입자들이 그냥 그 오로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에 있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하고 충돌을 해서 그 들뜬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2학년 때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웠을 건데 들뜬 상태가 되고 이 입자들이 바닥 상태로 이렇게 전이되는 상태에서 그 높이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빛을 방출한다라고 그 지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글의 내용을 더 단순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풍이 불어오고 대전 입자가 지구 자기력선을 따라서 태양 반대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태양 반대편으로 흘러간 입자들이 쌓이게 되고 이 입자들이 서브스톰으로 다시 이렇게 위도 60에서 80도 지역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했고 이것이 상층부 대기하고 충돌해서 방전을 일으킨다. 이것이 오로라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3번 문단부터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왼쪽에 이 그림은 우리 수특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자기력선 A가 여기 있는 A가 B보다 자기력의 강도가 더 셉니다. 왜냐하면 지구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 고에너지 입자를 끌어와서 C 지역에 있는 낮은 위도에서 강한 오로라를 발생시킨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지문에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빛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상태 간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방출되는 파장이 짧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수특 문제에는 이걸 그 요소로 문제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오로라 현상과 브라운관의 대비 문제에 대한 겁니다. 자, 서브스톰을 전자총에 비유를 하고 태양풍 입자를 전자빔에 비유를 하고 기체 분자의 들뜸을 현광면의 현광물질 들뜸으로 이렇게 그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틀린 선지가 이거였죠. 그 대기 상층부하고 진공관하고는 서로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대기 상층부는 기체가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진공관은 기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같은 걸로 둘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전자총에서 발사된 전자빔이 이쪽에 붙어 있는 현광 물질하고 만나서 이렇게 그 들뜸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중간에 있는 이 진공관에서 그 어떤 물질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선지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앞에 기본 개념하고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사진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보여줬는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뒤에 붙여놓은 그 설명 영상을 한 번 더 보면 지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교실에서 우리 과학지문 가지고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